자, 반갑습니다. 저하고 이제 문법 공부할 거예요. 그죠? 교재 퍼펙트 그래머인데요. 뭐 별로 퍼펙트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교재 가지고 하게 될 건데, 이 교재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들 그 챕터를 한번 봐보세요. 목차글을 해서 한번 봐보세요. 예. 우리가 이제 문법 문제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하는 거, 일단은 이제 1번에 구조라고 나왔죠. 챕터 1 구조. 그쵸? 되게 이제 스트럭처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순 잡아야죠. 구조 파악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구조 파악한다는 건 절 파악이죠. 절을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뭐야? 부사어구들의 파악이죠. 부사어구. 부사어구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사어구는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같은 거, 또는 이제 부사절 같은 거. 예, 이런 부사어구 파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순 잡아주는 거죠. 어떤 어순으로 전개될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형태 확인인데,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형태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쭉 제가 계속 반복해 왔죠. 여러분들 뭐 여기서 저하고 6개월 반복한 사람도 있고 4개월 반복한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제가 늘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동사의 밑줄 그어줬다 뭐 확인한다? 시수태. 명사 밑줄 그어줬다 뭐 확인한다? 단복수 관사. 이런 게 여러분 자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은 들을 때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서 긴장된 마음에서 할 때는 그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훈련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습을 할 때도 자꾸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쭉 형태 확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챕터 4에 가면 의미 확인하기라고 나오는데요. 의미 확인하기 문제는 많지는 않을 건데, 뒤에 지금 우리 교재에는 많이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우리 편입 시험에서 이 의미를 파악해서, 문맥을 파악해서 문제를 답을 찾아내라는 문제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따로 이제 많이 여러분 다음 과정 수업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 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이 안 나올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2번 과정 7, 8월 과정에서 이 패턴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익숙한 패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들, 이걸 중심으로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기본적으로 그래야 문법 문제 10문제 중에서 7문제, 8문제는 바로 확보하고 들어간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5페이지 챕터 1 구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구조부터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그 영어 문장에 대한 그림은 한번 그려보고 갑시다. 문장은 어떻게 하면 주어와 뭘로 만들어진다? 주어와 동사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주어와 서술어죠? 일종의 서술어로 만들어진다. 다음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목적어 나오죠? 목적어의 의미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둘 다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순이 바뀌죠. 무엇을 누구에게, 이렇게 어순이 바뀝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순이 바뀔 때는 뭘 써주게 돼 있어요? 전치사를 써주게 돼 있죠. to나 for나 of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바꾸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항상 바꿔야 되는 애들도 있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envy, save, cost 이런 애들은 바꾸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 설명하는 애들, explain, introduce, suggest 이런 애들은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할 때 to 누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어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정상적인 어순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공급하는 애들, provide나 supply는 뭐가 있어야 돼요? with가 있어야죠. rob이나 deprive는 뭐가 있어야 돼요? of가 있어야 돼요. inform이나 accuse 같은 이런 애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of가 있어야죠. 그런 애들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 from B로 나오는 애들 있죠. 오케이? 그런 애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목적어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다. 비동사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어가 필요한 거죠. 보어가 있어야 하나의 동사가 완성이 된다.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이 완성된 거죠? 필수적인 성분들입니다. 요게 완성이 되면 우리 문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런 필수 성분들이죠.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뒤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수식어가 나오죠. 수식어가 나와주는데, 자, 수식어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사어가 있고,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관형어가 있죠.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가 있어요. 자, 부사어는 뭐 하는 거다? 동사 꾸미는 거다. 관형어는 뭐 하는 거다? 명사 꾸미는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사어의 형태와 관형어의 형태는 거의 일치하죠.
거의 똑같아요. 뭐만 다릅니까? 절만 달라요. 여기는 부사절, 여기는 형용사절, 관계사절이죠.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게 나와요? 전명구, 분사, 부정사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전명구나 분사가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부사어일 때는 동사를 꾸민다 싶을 때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그럴 때는 그냥 분사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분사 구문일 경우에는 여기 뭘 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컴마를 쳐주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명사가 없을 때는 무조건 이제 부사어죠.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뭐 형태도 한번 잘 잡아봐요.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 뭐 있다? 명사 들어가죠? 명사 들어가는데 자, 명사절 있죠? 명사절도 하나의 단어죠. 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 절에서 접속사 없애면 투원형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와요? ing 나오죠. 그래서 명사절 용법이니 동명사니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때 조심하실 거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목적어가 나온다는 거지. 그죠? 여기도 목적어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수식어도 나오죠. 주어도 표시할 수 있죠. 주어는 어떻게 해요? for 플러스 명사. 여기는 뭘로? 소유격으로. 자, 그래서 이 전체 틀을 잡아주셔야지 투부정사, 뭐 투원형 모양 요것만 잡아내시면 안 되겠다. 항상 강조드리죠. 자, 다음에 서술어 자리입니다. 서술어 자리 동사죠. 동사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되게 돼 있다. 뭐 있죠? 시제 있죠. 또 뭐 있어요? 수일치 있죠.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만 수일치 확인하게 돼 있다. 비동사이거나 현재 시제일 때는 반드시 수일치 확인해라. 그 다음에 태 있죠. 능동, 수동, 태. 요 세 가지 요인 반드시 확인하시고 목적어,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다 목적어가 될 수 있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다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사절이 올 수 있고요. 명사절 당연히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투부정사 올 수 있죠. 명사절 용법이고요. ing 올 수 있어요. 동명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to를 붙일 거냐 ing를 붙일 거냐는 뭐가 결정한다? 앞에 동사가 결정하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 남기하셔야 되고 ing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 남기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to 원형에 또는 ing에 밑줄이 쳐졌다. 그죠? 특히 to 원형이 많을 텐데 to 원형에 밑줄을 쳐졌다. 여러분 어딜 쳐다보라 그랬어요? 앞에 동사 쳐다보라 그랬죠. 앞에 동사 쳐다봐라. 그래도 답 안 나오면 명사 쳐다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동사 쳐다봐라. 자, 보어의 형태는 뭐 있다? 보어의 형태는 일단은 명사나 형용사가 있죠. 명사나 형용사. 그 다음 뭐 있어요? 전명구가 있죠. 그 다음에 here, there와 같은 유일한 부사, 장소 부사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에 부사어입니다. 자, 부사어는 일단은 첫째 뭐 있다? 전명구 있다. 두 번째 뭐 있다? 부사절 있다. 세 번째 뭐 있다? ing와 pp, 뭐 분사 구문이라고 하게 되죠. 분사 구문이 있다. 네 번째 뭐 있다? 투부정사 있다 이랬어요. 맞죠? 그 다음에 관형어 있어요. 관형어 4개. 역시 전명구 있다. 두 번째 관계사절 있죠. 관계대명사절. 그죠? 관계사절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ing나 pp 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네 번째 투부정사 있어요. 각자 해석하는 방법은 다 아는 거죠. 그죠? 얘 ing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상태로 얘는요 뭐뭐 된 상태에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 얘는요 뭐뭐 하는 명사 얘는 뭐뭐 된 명사 얘는 뭐뭐 하기 위한 명사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거의 쟁점이 걸리는 게 요거죠. ing 쓸 거냐 뭐 쓸 거냐 pp 쓸 거냐 뭐 결정해라는 문제야. 태 결정하라는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뭘 결정해야 돼요? 태 결정해야죠. 태를 결정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접근할 일이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태를 결정할 때는 뒤에 뭐 있나부터 확인해라. 목적어 있나 여부부터 확인해라. 그죠? 목적어가 있다면 대개 ing, 목적어가 없다면 pp일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그리고 그걸 판단해 주시고 이 경우에 특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뭐다? 주어다. 이 원리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겠고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걸려요?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전치사 문제가 걸려. 그지? 전치사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즉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부정사의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이 동사가 자동사야.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 있어야 돼. 다음에 또 하나 걸리죠. 대명사 중복 문제가 걸리죠. 앞에 명사를 꾸밀 때 그지? 예, 명사를 꾸밀 때 그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부정사의 목적어란 말이야. 그럼 대명사로 받지 않아. 그지? 대명사 나오면 무조건 틀려.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구조로 가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이 이 스트럭처 문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얘랑 얘예요. 그죠? 특히 얘는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요? 문장 맨 앞으로 가죠? 문장 맨 앞으로 가면서 보통 뭐 쳐줘요? 컴마 쳐주죠. 또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 사이로 갈 수도 있죠? 이 사이로 가면서 역시 컴마 쳐주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 얘가 일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자, 여러분 주어는 우리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져. 그럴 때 요 앞에 빈칸이 나와 있어요. 뭐 잡으라는 문제예요? 이 수식어 넷 중에 하나를 가려내라는 문제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전명구나 부사절이나 분사구문이나 부정사 넷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정리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죠. 얘가 여기로 오잖아. 그지? 여기로 올 때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뭐 부사어도 가능하고요. 또 뭐도 가능해? 관형어도 가능해. 그죠? 부사 4개 다 가능하죠? 전명구나 부사절, 분사구문이나 부정사 다 가능합니다. 근데 관형어가요. 앞에 컴마가 있을 수 있는 관형어 2개가 있습니다. 뭐 있죠? 관계사절과 동격구가 있죠. 관계사절,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격구,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명사, 컴마 명사. 이게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스트럭처일 때는 이 또 하나 이제 나옵니다만은 명사 다음에 빈칸이 나왔어요. 항상 우리는 문장을 읽어나갈 때 뭘 중심으로 읽어나가라? 명사를 중심으로 읽어나가라 그랬어. 그러면 명사는 잘라라 말이야. 그러면 뒤에 빈칸 나왔어. 뭐 집어넣으라는 문제야? 관형어 집어넣으라는 문제야. 이 넷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어라. 이 문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여러분 이 틀만 아시면 스트럭처 문제는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밟아나가도록 하죠. 자, 1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우리 이제 문장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절 이런 거 잘 가려내라는 말이야. 그지? 네, 일단은 기본 틀을 가려내라 이거죠. 기본 틀. 주어의 형태, 그 다음에 서술어의 형태, 목적어의 형태, 보어의 형태. 이걸 가려내라 말이죠. 지금 언제나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영어 문장을 접하실 때, 영어 문법 문제를 접하실 때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안에서 모든 문법 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틀만. 문법에 대한 전체 틀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좋다. 여기다 한번 봐보자. 문제 한번 봐보자. 그러면 자, 전명구가 나옵니다. 그죠? In the power of computer chips. 전명구 나오죠? 그 다음에 have enabled 나와잖아. 뭐 동사 나왔지? 뭐 집어넣으라는 문제예요? 주어 집어넣으라는 문제 아닌가요? 그죠? 바로 잡히잖아요. 지금 동사만 확실히 잡아내면 됩니다. 구조를 잡을 때는 동사하고 접속사만 잘 찾아내세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니까 주어 필요하죠. 여기는 지금 주어가 될 애들이 없잖아. 얘 뭐야? 전명구 아니야. 얘도 뭐야? 전명구 아니야. 그죠? 어떤 게 주어라고요?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전치사가 있는 거는 명사가 아니야. 뭐야? 전명구야. 항상 덩어리로 묶을 줄 알아야 돼.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 전체가 전명구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요게 있는 거지. 이 전명구가 얘를 꾸미고 이 전체가 다시 뭘 꾸며? 얘를 꾸미겠지. 자, 그러면 주어의 형태는 여기 보다시피 명사나 명사절, 부정사 ing꼴이에요. 우선 vast advancing ing꼴, vastly advanced ed꼴 안되고 vast advances 명사 가능하고 it's vast advance 해서 여기도 역시 명사입니다. 그쵸? 역시 명사. 자, B번 빼고는 다 가능한, 일단은 형태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A번 가봅시다. A번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과정에서 이 패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알아놓으셔야죠? 형용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ed가 보여. 혹은 ing가 보여. 형용사하고 얘가 붙어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 밑줄이 쳐져. 그죠?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이 형용사를 뭘로 바꾸라는 문제라 그랬어요? 부사로 바꾸라는 문제라 했지? 예. 왜? 이 뭐 준동사 형태 있잖아. ing든 ed든 이런 준동사 형태를 꾸밀 때는 뭐가 꾸미게 돼 있어? 형용사가 꾸미게 돼 있어? 부사가 꾸미게 돼 있어? 부사가 꾸미게 돼 있지. 부사가 꾸미게 되기 때문에 부사가 나와야 돼요. 단 형용사가 올 때가 있죠. 어떤 경우죠? ing가 동명사야. 그죠? 일단 요거 기억나시나?
writing letters 뭐예요? writing letters 편지 쓰기죠. 편지 쓰는 것. 편지 쓰는 것입니다. 편지 쓰기 하고 싶어요. 편지 쓰기, 그죠?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이러고 싶다고. 완전히 뭘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야. 이 writing을 쓰는 것 동작을 제거하고 일종의 뭘로 명사형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에 뭘 붙여야 되니? 덜 붙여야죠. 그 다음에 writing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얘가 완전히 명사로 바뀌어버렸어. 이젠 쓰기야. 그지? 명사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뭘 받을 수 없니? 목적어 받을 수 없죠. 이때는 여기다 뭐 집어넣게 돼 있어요? 전치사 집어넣게 돼 있지. 그리고 요 사이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명사로 전환됐으니까 형용사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죠. 편지를 세심하게 쓰기, 세심하게 쓰기. 그러면 여기 carefully가 오는 거야? carefree 오는 거야? carefree 와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advancing 해서 일단 목적어도 없고요. 형용사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런 ing 걸 준동사 형태는 여기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네. 모양 보니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C번으로 갑니다. vast advances. 자, 저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여기. expressing 좀 친숙한 걸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로 하죠. electing 뭐 the president 대통령 선출하기라고 했죠. 그러면 얘도 대통령 선출 이러고 싶어요. 그죠? 대통령 선출, 대통령 선거 이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the electing of the presiden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elect에 대한 뭐가 있어요? 명사형이 있죠. 선출, 선거라는 명사형이 있죠. 뭐예요? election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election으로 해주는 거지 이렇게 ing 붙인 걸로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fast advancing하고 fast advances 보는 순간 아 얘는 바로 안 되겠구나. 명사형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advances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번 가니까 it's fast advance라고 돼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 소유격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단수란 얘기죠. 이럴 때는 뭐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명사는 무조건 단복수 관사야. 단복수 관사인데 보니까 동사가 have enabled에서 뭘로 나왔어요 지금? 예, 복수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C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광범위한 진전이죠. 뭐에 대한? 컴퓨터 칩의 파워에 대한 광범위한 진전이 결국 하게 한 거죠. 그 진전 때문에 robotic researchers가 뭐 하는 거야? To build mechanics. 기계들을 만들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that이 하는 관계사절이죠. That are capable of thinking on their feet.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on one's feet. 원래는 일어서서 또는 자립하여, 독립하여.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런 표현이죠. on one's feet 하면 일어서서 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1번은 주어의 형태를 올바르게 집어넣으라는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뭐의 개념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동명사의 명사와 개념이 추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 2번으로 가면 some attorneys voiced 주어 동사입니다. 이때 voice가 동사를 썼다는 거 뒤에 ed를 붙였다는 걸 보고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attorneys가 주어가 되는 거고 voiced가 동사가 된다. voice 하면 원래는 목소리라는 뜻이니까 목소리를 내다, 표명하다, 선언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또는 뭐 주장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겠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나왔으니